자, 이제 3부입니다. 제가 그 광고 나가는 동안 댓글을 좀 보고 있으니까 FOMC가 언제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한번 보여드렸는데 피디님 혹시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혹시 날짜가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날짜를 좀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23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새벽 3시고요. 원래는 우리가 그 2시쯤에 봤었는데 이게 또 서머타임 시작되면서 3시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23일 이거 우리 시간 기준이니까 이날 이 시간 딱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일 목요일 새벽 3시에 나온다. 그리고 이번엔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369, 12마다 경기 전망이 나오죠. 여기 점도표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FOMC가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날짜가 항상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자꾸 까먹고 그래서 한번 챙겨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부 개장시황은 또 장현재과 함께 해야 되겠죠. 장호석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호석입니다. 네. 네. 그 한 가지만 공지사항을 네. 공지사항이 아니고 이제 그 지난 일요일 날 그 박종호 팀장과 네. 대리 김영선이 네. 잘 결혼식 마쳤습니다. 맞아요. 예. 제가 갔다 왔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네. 아주 성황리 끝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저는 마음만 전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많은데 네. 하여간 한 200여 분이 오신 걸로 많이 좀 오셨네요. 되더라고요. 네. 많이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드릴 게 사실 이제 오신 분 중에 네. 한 몇 분이 엔비디아를 보유하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막 인사하고 아니, 같이 혹시 사진 찍고. 구독자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조금 줄이고 있어요, 제가. 계속? 왜냐면 네. 이제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3년 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하게 되면 서학개미가 보유한 종목에 거의 없었던 네.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혹시 몇 위인지 아십니까? 지금 거의 한 2위 되지 않을까요? 3위요. 3위예요. 테슬라, 애플 다음인데 아. 엄청나게 올라.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 금액이 3.5조 원입니다. 많이 사셨네요. 많이 사갖고 제가 이제 네. 말 잘못하면 지금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줄이고 있는데 최근 나왔던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뭐 304달러는 네. 갈 수 있겠지만 그게 당장 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길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한 3년 정도 보유하실 분 계시면 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네. 이제 오늘 사고 내일 파실 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최근에 말을 좀 아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구글에 가서 네. 엔비디 한 칸 찍고 장호수 치게 되면 거의 나오는 글의 게시에 한 80~90% 제 영상과 제 거만 나오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좀 그 나중에 뭐든지 많이 사면 좀 문제가 됩니다. 구글 그때. 알고리즘에도 걸리는 장우석 부사장님. 사실 뭐 좋은 게 아닌데 네. 맨 위에 있는 글이 그거였어요. 작년 이맘때였는데 네. 장우석 너무 한종을 미는 게 아니냐 했는데 그때 주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지금 네네. 많이 올라와서 물론 걱정이 없습니다만 좀 더 잘 보시고 그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정답이니까요. 그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오늘 주제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은요.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적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은행과 나스닥 적었는데요. 네. 최근에 은행주가 빠지면서 올라온 게 뭐냐? 나스닥이 올라오는 상황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이걸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 현재 모든 눈이 연주에 쏠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3월 넷째 주죠 지금? 맞습니까? 네 번째 주? 벌써 네 번째 주가 네 번째 주입니까? 세 네, 번째 주입니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로키드 마틴이 배당을 지급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적고 계신가? 이거를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다 모이거든요. 이거 네. 어디 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여기 볼 수 있는 있습니다. 거 아니에요? 인베스트 플러스 가시면 네. 좋은데 여기 가면 또 돈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직접 여기서 보시면서 모아 가시면 그냥 무료 이용하는 거니까 꼭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적어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장원은요. 35분에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끝나고 네. 올라가면 제가 참여한다는 거 미리 보여드리고 요즘에 참여자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번 지난주에 1,600이 제일 높은 거였습니다. 차츰 그래도 늘어나고 있네요. 2,000명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저희가 이렇게 보면 저희를 좋아하는 분들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딱 한계가 있는데 네네. 저는 막 들어오셔갖고 비판도 하고 네. 뭐 뭐라 하고 하면 좋은데요. 그쵸. 너무 종금 올라와서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대해서 네. 상당히 관심이 커지고 계시는데 최근 11개 은행이 300억 달러를
예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네. 이걸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P 글로벌이 이번에요. 투자 신용 등급이죠. 신용 등급을 무려 7단계 내렸거든요. 7단계. 7단계요? 예, 거의 정크로 가고 있습니다. 정크로. 아, 정크 바로 밑단계인가요, 혹시?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것들 주식을 보고 있다가 뭔가 저점 매수한다 생각하시면 저점 매수가 아니거든요. 내일 모레 파산돼도 네네. 할 말이 없는 그런 은행이거든요. 하시면 안 좋은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또 우리 야수 심리 갖고 있는 우리 개미들이 또 최근에 매수했다는 거죠. 정말요? 예. 오, 좀 이따 보겠습니다. 네. 왜 좋아하시죠?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 아니, 놀라워서 그래요. 놀랍죠. 네. 지난번 보였던 SVB 파이낸셜까지 이어서 네. 또 추가로 매수했기 때문에 상당히 진짜 강한 시장이 아니면 글쎄 매수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네.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좀 이따가 이제 저도 준비된 거 보니까 예탁 결제원 자료를 들고 오셨네요. 있어요? 좀 이따 네.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그 다음에 UBS 하기 전에 크레스위스가 지난 주말에만 100억 달러가 인출당했어요. 100억 달러. 약 12조 원이죠. 네네. 이게 아시겠지만 폰뱅킹 워낙 잘 하다 보니까 네네. 집에서 뽑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프랑스 당국이 뭔가 장 시작 전에 해결 지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이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서 그것도 있더라고요. 예, 예. 이게 크레딧 스위스가 워낙 그 대형 자산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스위스 계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죠. 크레딧 스위스다 보니까 대형 자산가들이 한 번 자신의 자산을 확 옮기게 되면 그건 엄청 그렇죠. 크게 빠져나가는 게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은행인데 167년인가 됐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큰 은행이고 사실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간 UBS가 이번에 인수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당 0.76 스위스 프랑입니다. 이게요. 전일 금융 종가 대비 약 60% 할인된 가격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제가 이거 기사가 나왔을 때 딱 봤더니 네이버 기사 밑에 뭐가 나냐면 GS를 매수할 걸 금요일 날. 그거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를 뭐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쵸. 좋은 가에 매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이니까 이런 것도 하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게 뭐냐? CS 22주.48주에 UBS 한 주를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주가가요. 혹시 CS 주가가 나옵니까? 아마 60% 빠지지 않을까 싶죠? 제가 한번 아마 지금 0. 벌어봐드리겠습니다. 0.83인가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리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서 맞죠? 0.83달러. 지금 0.91 정도에 거래되고 있네요. 0.91이요? 네. 그럼 많이 하락폭을 줄였는데 그럼 50%입니까? 54% 정도요. 빠집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총 이수가액은 32.5억 달러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겁니다. 23위에 SV 파이낸셜이 와 있죠. 150억 원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올라왔죠. 네. 이거를 또 140억 매수하면서 다시 한번 서학개미들의 어떤 야수의 심장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 글쎄요. 이거 야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예. 물론 앞서 보시면 뭐 배드베스앤 비언더 같은 거 매수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네네. 이런 은행주는 금융주는요. 사실 내일 그냥 파스 바로 해버려 이거는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투자하시는 게 너무 위험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SV 파이낸셜 같은 거 오늘 기사 봤더니 샤론스턴이 여기 매수해갖고 샤론 스톤이요? 예 여기에 지금 재산이 반이 날라갔답니다. 아, 옛날부터 들고 있었대요. 예, 그렇죠. 매수한 거죠. 근데 이제 어. 혹시 샤론스턴의 재산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샤론 스톤 재산을 어떻게 알고 저도 모르거든요. 근데 혹시 네. 아시면 그게 날라간 거니까 반이 날라간 거니까 한번 아시는 분 있으면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중요한 게 이야. 많은 분 손해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시게 되면 조금 희망이 있다.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쵸. 거의 네. 가능성 없기 때문에 일단 다 날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해서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런 기업들은 보지 말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놀란 게 뭐냐면요. 네. 샤론스턴이 어떤 잃어버린 것보다는 돈 잃은 것보다는 그 나이가 65세라는 게 더 아직도 근데 제가 놀랐습니다. 예. 아직도 많이 안 늙으셨던데요. 저 최근에 한번 저거 봤는데. 같이 가면 저거 오빠로 그죠? 완전 진짜 동안 최고의 네. 동안 아닌가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엄청난 동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많이 안 예, 늙으셨어요. 설명드립니다. 맞아요. 안 그 늙었습니다. 샤론 스톤. 예, 네. 그거 네. 혹시 재산 아십니까? 재산? 혹시 여러분들 재산 찾아봐도 아세요? 기사가 없더라고요. 재산이. 전재산 아마 많은 걸로 보이는데 네. 그분이 반 잃었다고 하니까요. 같이 좀 마음이 아파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분도 혹시 이거 보기 전에 그러니까 1등이 테슬라, 네. 2등이 애플, 3등이 엔비디아 하면 혹시 4등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보유 규모로 말씀하신 4등 보유 보관 기관. 그러니까 전체 보유하고 있는 전체 규모. 저 순매수가 아니고 예. 왠지 알 것 같아요. 뭐 TQQQ. 어?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정답 어떻게 아세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아세요? 정답이에요? 예. 제가
맞춤분이 없는데 이거는. 아 진짜. 왜 아니 3배짜리 어떻게 두고 있냐서 상상을 못 하세요 그냥. 쓸데없는 것들을 좀 잘 맞춥니다. 단타 치는 용도로 생각하시는데 네네, 그쵸.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보유. 네, 네. 그러니까 1등이 테슬라가 약간 14조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애플 쭉 나가고 있는데 사이에 그게 ETF가 있는 거예요. 3배짜리가.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그 순간적으로 초기. S일까 T일까 했는데. 네, 어쨌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중요한 거 자,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요. 특수한 채권이 하나 있는데 AT1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저 예. 설명 많이 듣긴 했는데 예. 잘 모르겠어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은행이 망하면 네. 손실 떠안는 거기 때문에 안 망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은행의 악재가 터지면 그 약간의 주식 사듯이 네. 마지막 가격이 다운될 때 채권을 대거 매입하는 헤지펀드가 되게 많아요. 네네. 왜냐면 은행은 웬만하면 안 망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노리는 건데 이번에 AT1 이 채권을 대략 22조 정도를 매수했거든요. 헤지펀드가. 네. 근데 이번에 아예 제로로 끝났잖아요. 이게 없애버린다. 없애버렸죠. 상환해버린다. 당국이 스위스 당국이 없앴기 때문에 완전 빵원되면서 이 22조 날라갔다. 완전 휴지조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만 약간 투기적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고 헤지펀드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네. 같은 마음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혹시 사실 이것 때문에 HSBC도 계속 말이 많고 하는 게 그럼 그 안에 있는 어떤 투자 형태상 이들이 삼각되는 채권들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대략 이 규모가 한 300조 정도가 시장에 풀려 있어요. 네네. 은행마다 다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번에 제가 볼 때는 CS에 대한 파산을 이미 알고 나서 네. 설마 주기가 하고 자기 채권들이 많이 올라가고 생각해서 매수했는데 이게 빵원됐다는 거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또 예치한 기업까지 포개되면 또 저번에 얘기했지만 사우디 국립은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 되게 네. 궁금했던 게 네. 이번에 85억 달러짜리 그 크레딧 스위스를 32억에 맞아요. 팔기로 한 거잖아요. 32.5억이죠. 그러면 사실 그 주요 주주 가운데 하나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이게 반대를 했을 것 같은데 아무 뉴스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반대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반대해서 자기가 10% 이상 못 사는 상황이고. 네네. 그럼 그냥 보자니 망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오히려 은행 저희 국가에서 매입하는 게 도와주기 훨씬 낫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반토막이라도 네. 남겨 먹자. 혹시 여러분들 제 나이 또래 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예전에 말이죠. 2000년 초반에 한빛은행 기억하시나요? 한빛은행? 네. 한빛은행 있었는데 한빛은행이요. 있어요. 네, 기억나요. 기억하세요? 어떻게 기억하시죠? 젊으신 분인데? 그 한빛은행 그 다음에 한빛은행 다음에 이름 또 바뀌었었는데 그러고 이제 우리은행 그러니까 됐었잖아요. 한빛은행도 갑자기 거래가 정지되고 나서요. 네네. 한참 뒤에 그게 아마 주당 1,000원씩 입금됐어요. 주주분들한테. 손실이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조건 얼마를 있든 간에 네네. 주당 1,000원씩 무조건 줬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완전히 폭망해갖고 제 아는 분이 손해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 네네. 평당가가 10,000원 했었는데 네네. 그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에도 그 받으신 분이 빵원 될 줄 알았다. 한 분들 1,000원도 고마운 거죠. 그랬었구나.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사우디 국민은행도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해갖고 좀 네. 분위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지금 뭐 네. 서울은행, 평화은행, 한일은행, 예, 많이 나오죠. 조흥은행 맞아요. 조은행. 조흥은행 진짜. 기억난다. 예. 그때 구조조정 엄청 네, 일어나고 맞아요. 여러 개가 다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뭐가 어디 들어갔는지는 저희 기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자분이셨죠? 저는 예. 저는 그때 팔로업이 잘 안 돼서. 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있고 네. 지금도 시장에는 틈새가 있지 않습니까? 네. 틈새가 있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지난주 많이 간 종목들인데요. 애플이 4.4%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네. 마이크로소프트 12.4%, 알파벳 12.6%, 아마존 9.1%, 엔비디아 12%, 테슬라 3.9%, 메타가 9%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 상위 종목이 다 올라가는데 특징이 뭐였냐? 테크 종목이었습니다. 네. 요건 버크셔스 은행주니까 네. 금융주가 빼고 전부 테크 쪽에 올라갔기 때문에 솔직히 테크하고 지금 금융주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별로 관련 없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심리가 빠지는 거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GPT에 관심이 커지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요거 업종도 같이 보여드릴 건데 지금 51선 위의 종목들의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요. 네. 가장 많은 게 뭐냐? 테크 종목이 무려 37%가 있다. 51선 위에. 네. 예, 많이 있어요 지금. 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이렇게 실망하거나 그런 분이 별로 없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본인이 보유한 좀 테크가 많은데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거예요. 테슬라 별로 안 빠졌거든요. 네네 맞아요. 물론 이제 돈 못 버는 게 많이 빠졌습니다만 얼추 올라왔기 때문에 욕을 안 한 거고 요즘에 아시겠지만 욕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쭉 내려보시면 이미 소비자가 24%로 꽤 많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테크족들이 많이 버텨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요 지난주 내내 미주미 주도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공통적으로 몰라 종목 요겁니다. 항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P&G. 네. 제가 뽑은 게 아니고 지난주 내내 올라왔던 주도주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P&G야 뭐 그렇다 치고 네. 하나, 둘, 셋, 네 개 위에 있는 건 다 테크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이런 것도 버티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이 물론 재미가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 우리 서학개미들 특히 우리 방에 들어오신 회원님들은 아마 데미지가 적지 않을까 저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별로 걱정이 약간 물론 있겠습니다만 네. 특히 여러분들 엔비디아 보유하신 분들은요. 어제 제가 아까 했지만 어제 오신 팬분들은 제가 얘기할 때마다 매수해갖고 주식이 엄청 증가했는데 네. 단가 매우 낮은 거예요. 아. 제가 최근에 안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많이 벌었다 기뻐하시는데 하여간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걱정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의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금융주는 울고 있고 네. 나스닥 종목들은 웃고 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요 흐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런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이런 것들이 보시게 되면 오히려 안전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잘 보시고 저희가 네. 1부의 이야기랑 2부의 이야기랑 네. 3부의 이야기랑 종목으로 따져보면 거의 동일해요. 동일하죠.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하고 네. IB들 동일하고요. 대부분 다 시장의 흐름이 동일하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대부분 이쪽이 더 안전한 주식이라고 네. 불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기가 몰리는 거니까 잘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들이 무너지게 되면 시장이 무섭게 할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AI 챗 GPT의 그건 뭐 거의 뭐 지금은 대세기 때문에 그렇죠. 걸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요건 어디 있냐면요. 미국 주식 미치다 카페 오늘 뜨거운 종목 가시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들이 지금 예, 이거 보시면 네. 조회수가 이건 제가 잠깐 일찍 찍은 건데 네네. 보통 4,500개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많이 보기 때문에 꼭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은요 가는 주식이 또 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꼭 그 기억하시고 투자하시면 아마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률이. 자, 그다음에 요겁니다. 요거. 3월 거만 볼 건데요. 3월 거만 등락을 보시게 되면 나스닥이 1.1% 올라온 반면에 네. 금융주 ETF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13% 빠졌거든요. 완전히 엇갈린 그런 모습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금융주는 안 되고요. 네.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대부분 다 나스닥 종목 많지 않습니까? 많죠. 많죠. 네. 많죠. 특히 테슬라 1등, 2등 엔비디아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만. 근데 1등주를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좀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우리가 커버 못하니. 근데 이런 게 있죠.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사면 어떻겠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네네. 봤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엔비디아 사보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250 몇이죠? 250 넘었죠. 예. 네. 지금 조금 사는 거 부담스럽죠. 조금 좀 힘들죠. 저는 그래요. 예, 힘들죠.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그걸 꼭 기억하시더 한 2년 뒤까지 보유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살 수 있어요. 2년 뒤까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산 다음에 한 달 뒤, 뭐 두 달 뒤, 뭐 내일 모레 파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네. 하시면 안 되고요. 2년까지 보유하실 분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제가 2년을 얘기하냐면 2년 동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금리가 제로까지는 아닙니다만 내려가 있지 않을까. 2년 후에는 지금보다 내려가 있겠죠. 예, 물가도 빠져 있고 지금보다 내려가 그러면 있을 텐데. 이들 기업들에 대한 퍼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네네. 이들 EPS는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모건스트리가 얘기했던 불케이스는요 거의 400 이상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여기니까 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꼭 기억하세요. 거 꼭. 되게 예. 재밌어 보이네요. 다음 거. 다음 거요? 다음 그림. 다음 다음 그림? 그림 네. 뭔가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요. 요건데요. 이제 챗 GPT한테 물어본 겁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기 선행 지수가 12개월 연속 다운된 거 치고요. 네. 그 다음에 오일 값이 지금 52주 처제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치고 놓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2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네. 120 빠졌죠. 빠진 게 일주 만에 빠진 겁니다. 그쵸. 빠졌고 그 다음에 지금 인버트 된 거 있죠. 우리가 장당히 금리차 역전이 더 깊어지고 있다. 마지막이 뭐냐면요. 뱅크주가 약 20% 빠졌다는 거. 이걸 다 치게 되면 챗GPT가 뭐라 하냐면요. 리세션. 이라고 답을 쓴답니다. 아니, 자주 틀려요. GPT는 자주 틀려요. 뭐 바드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뭐 틀리기 때문에 틀리면 좋은데
일단은 여기 나왔던 거 중에서 경기 선행지수가 많이 빠진 거는 분명히 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여기 나왔던 거 장내 금리 차이가 지금 100pb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근데 침체가 온다고 해서 뭐 아주 큰 문제가 있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뭐 오지 않겠습니까? 온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겠죠. 시간 문제죠. 오겠죠. 와도 네. 사실은 이미 여러 가지 그 실물 경제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월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건데 네. 지금 딱 반반이에요. 동결 반, 0.25 반. 물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반반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파월이 과연 어떻게 할까? 근데 파월이 지난주 22가 50pp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말이 있어요. 파월이. 네. 지금까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말 못 줘담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 0.2 올린 게 맞는데 이렇게 은행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 과연 0.25%라도 올릴까? 라는 게 지금 RBI의 가장 큰 고민인데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볼 때는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동결도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어떨까 맞습니다. 왜 동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이에요? 동결에 대해서? 물가가 아직까지 높은데 동결하면 문제가 되겠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지금 그 후에 문제가 커지는 거 보시면 좋은데 물가를 제때 못 잡게 되면요 문제가 엄청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렇죠. 두려워하는 건데 일단은 ECB는 먼저 물가 잡겠다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했는데 파월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어떤 그런 압력이 좀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하면 은행이 더 망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하면 파월이 약간 움츠러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도 있으니까요.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고요. 그다음에 한번 자, 이제 시세를 출발했죠. 장 출발. 10시 30분으로 시장이 출발했습니다. 네. 아마 플러스 일단 나오지 나스닥은 않을까? 그건 네. 잠깐 전 시대고요. 지금 안 받겠습니다. 지금. 약보합권 오늘요.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야후 파이낸스가요. 그 저녁 7시경에 아예 안 열렸어요. 다운돼 갖고 그래요? 많이 몰렸나 봐요. 사람들이 와 갖고 시세 저녁 파악하려고. 7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특별히 시간은 사건은 예, 없었고? 없었는데 그렇게 네. 됐습니다. 자, 참 출발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네, 출발 상황 자, 보도록 예, 하죠. 3월 20일 장 출발입니다. 오늘 S&P 500 다르네. 0.14% 플러스고요. 네. 다우가 0.28% 플러스, 나스닥만 약밥 0.08% 하락으로 약밥 출발했습니다. 뭐 별 의미가 없고요.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그 두려워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요거 유가인데 네.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66달러 보여주고 있는데 네. 유가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가 관련주들은 조금씩 멀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침체가 오게 되면 가장 많이 빠진 상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다음에 딱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세를요. UBS 4.9% 올라갑니다. 저 시간의 거래에서 13% 넘게 빠졌었는데 빠졌다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이유 물어보지 마세요. 이건 모르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크레딧 스위스 역시 53%로 그나마 많이 올라온 거죠. 네. 이게 원래 0.83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건데 뭐 상승 못합니다. 여러분 상승은 못해요. 어차피.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0.76 스위스 프랑이 네. 아마 0.8 몇 나올 겁니다. 달러를 환산하면. 이거 혹시 마켓 캡으로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마켓 캡? 그러니까 시가총액? 39억 달러. 지금 근데 32.5억 달러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 아직도 그렇죠. 더 내려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죠. 있다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치고받고 그냥 폭탄 돌리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어차피 그 안에 끝나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보시면 그 크레딧 스위스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 충분히 이 CS는 보유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쵸? 문제가?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봤더니 많이 보유한 종목이 없더라고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그냥 멀리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보겠습니다. 네. 아까 보유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약 10%가 빠지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고요. 제가 볼 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조만간 좀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게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좀 나아질 기미가 없기 때문에 아주 긴박한 내용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절대 매매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시고 맵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네. 역시 맵도 보시게 되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물론
오늘 맞서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네. 엔비디아 0.83 빠지고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약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65% 하락, 엔비디아 0.83% 하락, AMD 많이 올랐죠. 지난주에 1.53% 하락하고 있고요. 알파벳 1.16% 하락하고 있고 대부분 다 테크 쪽이 빠지기 때문에 오늘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그 매기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위에 있는 테크 주로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시면 약간 좋을 것 궁금한 같습니다. 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우와 S&P 500은 안 좋아도 그래도 금리가 훅훅 빠져버리니까 나스닥은 좀 선방하거나 아니면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라가거나 이런 네. 모습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정반대의 움직임인데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다우 0.7 오르죠. S&P 500 0.38 오르죠. 근데 나스닥이 0.16 내려요. 그러니까 금리하고 왜 연동되지 않냐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금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뭔가 금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냐고요. 왜냐하면 지금 10년물이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10년물이 0.7%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럼 3.4 아닙니까? 네, 3.4 정도 됐어요. 네, 3.4도 됐죠. 예. 근데 그거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자연스럽게 물가 하락하면서 금리가 빠진 게 아니잖아요. 네네. 여러분들 실제 제가 보여드린 그 PER에 대한 모습 정확히 보시면 사실은 금리가 아니고 물가에 대한 비율이에요. 물가에 네네. 대한. 물가 높아지게 되면 퍼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더 원래 금리에 대한 더 원초적인 그 이유가 그때 물가 빠지지 않고 네. 금리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연동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그림 보여드린 게 있는데 네. 같이 보여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10년물랑 같이 보여드린 게 있는데 네네. 지금 오히려 그 물가가 아니고 긴급한 금리가 빠지기 때문에 약간 그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요. 네. 저도 같은 마음이긴 한데 침체가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 걸까요? 아니죠. 아니면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걸까요? 아직 안 온 걸까요? 아직 오진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MBR이 선포하는 걸 보통 네. 그 기간이 시작했다 보는데 최초에 가장 많이 빠르게 보는 IB는 3개월 후입니다. 네. 3개월 후. 3개월 후면 언제입니까? 6월 아니겠습니까? 6월? 네. 6월 정도 온다 하는데 글쎄요. 그날 모르겠고 근데 침체가 온다고 해서 바뀌게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 팬데믹 때 기억하십니까? 팬데믹 때? 네. 3월에 급락한 다음에 네. 그때 언제 선포가 되는지 기억하세요? 1년 침체가? 7개월 뒤에. 한참 뒤에 했잖아요. 이런- 별로 의미 없이. 네네. 그런 것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그게 아니고 네. 오히려 실적을 더 염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음. 실적이 지금 주목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적이 네네.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불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개장하는 모습까지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바로 이어서 미장원까지 이어지니까요. 지금 계시는 분들 미장원으로 바로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신다면 댓글창을 참고해 주시면 댓글에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미장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